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질문도 여러 번 받기도 했고, 저도 이 사태가 좀 뭔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시간을 잡아 정리를 꼭 한번은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이번 영상을 보시면 좀 답답했던 마음, 또 제가 썸네일에 왜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길래 시작 전부터 저렇게 뜸을 들이나 싶으실 텐데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임영웅님의 노래가 선거송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실 제가 이 유튜버들 중에 이 내용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렸고, 사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냥 이 선거 유세에도 이제 임영웅님의 노래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 정도의 영향력으로 봐주면 되지 않을까? 요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사태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고 심각한 이야기까지 저에게 전달을 해주셔서 제가 한번 면밀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도 임영웅님 소식을 전달하는 이 세월이 4년 차지 않습니까? 자, 보니까 MBN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곳곳에서 울려 퍼진 여야 로고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로고송으로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와 영탁님의 폼 미쳤다 노래가 사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임영웅님의 노래가 이렇게 자꾸 선거송에 사용되는지 모르겠다. 임영웅님과 팬들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왜 자꾸 이렇게 정치판에서는 임영웅님의 노래를 가져다 쓸까? 보니까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60대 이상의 유권자 역대 최다. 올해도 유세송은 트로트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젊은 20대, 30대 나이대에는 요즘 이 대선에 관심 자체가 잘 없습니다. 물론 많은 친구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어떻죠? 투표 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하죠. 그러다 보니 60대 이상의 유권자가 올해 역대 최다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들이 선거에서 승리를 하려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60대 이상의 많은 중장년층 분들의 투표를 얻어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 나이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들의 노래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같아요. 각 정당 장년층 공략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28일부터 지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60대 이상의 유권자 분포가 31.4%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장년층을 공략하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된다라고 합니다. 이 국민의힘 정당에는 김호중 씨의 노래를 포함시켰고, 또 진성님의 노래도 있고 장민호님의 풍악을 울려라 노래도 되어 있고, 또 그의 라이벌 정당이죠. 바로 더불어민주당에는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영탁의 찐이야, 홍진영의 엄지척 등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죠? 야, 이거 왜 자꾸 임영웅님의 노래를 갖다 쓰는지 모르겠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홍진영 씨 같은 경우는 특히 트롯 가수에서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가수와 함께 임영웅님의 노래를 선발해 간 것 자체가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 박군 씨의 한 잔의 노래는 양당 모두가 공동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런 선거송에 활용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 기사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선거송으로 임영웅, 유재석도 골머리가 아프다. 월 억대 저작권 효자라고는 하지만 이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이 홍진영 씨 같은 문제점이 있었던 트롯 가수와 임영웅님의 노래가 함께 이 더불어민주당의 노래로 선정된 것도 불쾌하다, 이런 분들 계신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양쪽 정당에서 어느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서 노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박군의 한 잔에 같은 경우 역시 양당 모두 사용하는 걸 보면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정치색이 짙은 가수들이 뭐 더불어민주당에 가고 또 국민의힘으로 가고 나뉜 거 아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팩트입니다. 가수는요, 로고송 선정에 아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예 선거 로고송 자체에 개입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치색이 짙어서 나뉘었다? 틀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사의 핵심 내용들이 나옵니다. 쭉 보면 사실 선거철 거리에서 쉽게 들을 수 있을 만큼 스타들에게 월 억대라는 어마어마한 저작권료를 안겨주기도 한다. 그게 바로 선거송이란 얘기예요. 이 선거 로고송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음악의 원 저작자인 작사 작곡가에게는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로고송, 선거송 같은 경우는요, 주로 기존의 대중가요를 개사, 편곡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임영웅님의 이제나만 믿어요를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대로 임영웅님의 목소리 노래가 나오는 그 원곡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노래를 사용하려면 일단 저작권법에 따라 원 저작자인 작사가 작곡가에게 사용을 허락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존의 노래를 용도에 맞게 가사도 바꾸고 편곡도 할 수 있는 거죠. 허락을 일단 받고 나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선거 로고송 사용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치고 음악 사용료를 납부한 이후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그러면 음악 사용료가 얼마나 되냐? 지금 보면 선거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대통령 선거로는 곡당 200만 원씩, 그리고 광역단체장 선거는 100만 원씩, 국회의원 선거에는 5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 저작권자의 허락과 이용료를 내면 선거 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음악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작곡가들이 선거송을 저작권 효자라고 꼽는다고 합니다. 이 얼마 전에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떠난 유명한 작곡가죠. 이 신사동 호랭이는 대선이나 총선에 엮여서 발매되는 것이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다. 자신이 만들었던 노래도 선거 효자송으로 엄청나게 효과를 봤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철이 되면 그 노래가 재사용되기 때문인데 실제로 선거송으로 저작권료만 억대의 수익을 낸 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위치스 하양수는 2002년 발표한 떴다 그녀가 선거송으로 사용되면서 후보 한 명당 사용료 50만 원씩을 지불하는데 후보자들 200명이 사용을 해서 1억 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선거철 만에 1억을 번 거예요. 생각보다 큰 액수에 놀랐다라고 합니다. 돈이 잘못 들어온 것 같아서 확인까지 해봤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정치와 연관되어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송 사용을 금한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유재석 님이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 되겠습니다. 선거송을 제공했다라는 오해를 받았는데 해명을 했었죠. 당시에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임영웅의 노래가 윤석열 선거송으로 사용됐다? 제공한 적이 없다. 실제로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선거송으로 선택됐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 당시 때 임영웅 님이 후보 측에 제공한 게 아니냐? 하지만 물고기 뮤직에서 공식 발표를 했죠. 대선 관련하여 어떠한 선거송도 일절 제공한 바가 없다. 해당 선거송은 심지어 임영웅이 아닌 다른 가수가 불렀다. 결국 팩트는 뭡니까? 돈이에요. 억대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영웅님의 노래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을 정치인들이 버는구나. 아니죠. 누가 벌까요? 누가 벌겠습니까? 원 저작권자인 작곡가 조용수, 작사가 김이나 이 두 사람이 허락을 해줘야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를 선거송으로 쓸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두 사람이 왜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정치색 때문에 허락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돈 때문입니다. 저작권료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탓할 수만은 없긴 합니다. 왜냐면 이 작곡가 작사가들 봉사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티스트인 임영웅님이 이렇게 곡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거송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많은 팬분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특히나 임영웅님이 이렇게 특정 정당의 노래로 활용이 되면서 사실 김호중 씨와 임영웅님의 노래가 각각 라이벌 정당으로 나뉘게 되면서 노래가 이렇게 울려 퍼지니까 괜히 미스터 트롯 당시에 또 있었던 그런 오디션 경연 때의 흐름이 이 선거까지 내려와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분들은 국민의힘을 찍고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분들은 뭐 더불어민주당을 찍는다. 자, 이런 낭설이 퍼지게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거 허락했을 때 이러이러한 절차로서 이 노래가 사용된다라는 공지 정도는 좀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해줬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요번에는 이 윤석열 선거송 때보다는 이런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지만 여전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막 정치적인 어떤 모략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가다간 임영웅님의 이미지에 타격이 있는 거 아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런 가수들은 연관이 없다. 심지어 서글프지만 힘도 없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건 작곡가와 작사가인 거죠. 예를 들어 임영웅님의 Do or Die를 선거송에 쓴다 그러면 쓸 수 있겠습니까? 그 노래를 만들고 작사하고 이 저작권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임영웅님이잖아요. 모래알갱이 같은 거 선거송으로 쓰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왜 못 쓰겠습니까? 이들은 허락할지언정 우리 아티스트는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우려와 걱정은 조금은 접어두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떤 분들은 이 두 사람에게 너무 실망했다. 어떻게 이렇게 통수를 치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들도 결국에는 노래를 써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수익 창출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방송 활동도 하는 거죠. 안 그랬다면 예술가고 아티스트라면은 아예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예술 활동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안타깝고 아쉬운 것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임영웅님의 자작곡이 왜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와야 하고 그 노래를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런 대목에서 보여지지 않나. 그래서 이 집 앨범에도 임영웅님의 자작곡이 타이틀곡이 되는 게 저는 훨씬 앞으로의 가수 활동에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 첫 번째 기사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임영웅 1위 무한질주. 임영웅님의 1위 질주가 아주 그냥 무한질주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인데요. 무려 157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역대급 독주를 이어나가고 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 4주차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사실 이게 뭐 트로트 가수도 아니고 대중 가수도 아니고 아이돌 차트이지 않습니까? 영웅시대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신 부분이지만 사실 이 아이돌 차트는 아이돌들이 선점해야 하는 차트임에도 임영웅님이 157주 동안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게 정말 이례적인 기록인데 이것이 단순히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모닥불을 피워도 일순간 화력이 확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잔불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을 때 야외에서 그 따뜻한 불 속에서 우리가 잠을 청하고 또 일어나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지금 임영웅님의 이 인기도는요, 이 뜨거운 열기가 계속 이어지고 지속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런 투표 같은 결과를 빼놓지 않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투표들 자체가 임영웅님의 인기가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지속되는 실질적인 파워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무려 투표수가 40만 5,940
6표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득표 수인지 느낌이 팍팍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3월 브랜드 평판에서도 광고 부문에서 1위, 가수에서도 1위, 트로트 가수에서도 1위, 3크라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야말로 이 3관왕을 모조리 차지했지 않습니까? 최고의 인기를 빛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임영웅님이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증언을 참 아이러니하게도 김호중 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 김호중 씨에 대한 이야기 제가 웬만하면 언급하지 않는데 이건 좀 언급을 빼놓기가 쉽지 않아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구해줘 홈즈 대표적인 예능방송 프로그램이죠. 여기에 등장한 김호중 씨가 임영웅님의 축구 실력에 대해서 나름의 평가를 했어요.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왼발잡이라서 희소성이 굉장히 높다. 소문난 축구 찐팬이다. 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구해줘 홈즈에 등장한 김호중 씨가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호중 씨가 축구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다라고 질문을 받아요. 그러자 옆에 있던 김숙 씨가 트롯계에서 누가 축구를 잘하냐? 여기에 두고 굉장히 말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영웅 씨, 영탁 씨, 김호중 씨 1, 2등 되게 예민해 하던데 라고 물어보자 이때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임영웅은 잘 없는 왼발을 가졌다. 영탁이 형도 굉장히 빠르다라고 칭찬을 하며 각자 포지션이 다르지만 정말 레벨이 다르다는 영웅 씨. 정말 다르다. 정말 잘한다라며 칭찬합니다. 그 다음 순위 2위는 영탁이 형이라고 덧붙였어요. 그래서 옆에 있었던 패널들이 그럼 3위가 김호중 씨냐라고 물어보자 나는 영순이다 라고 너스레를 떨긴 했지만 이건 뭐 웃자고 한 얘기고 자신의 마음속에 임영웅님이 트롯계에서 1등 축구 선수다. 사실 우리가 임영웅님을 좋아하는 원래 계기는 노래인데 어쩌다 보니 우리가 또 임영웅님의 축구 실력에도 굉장히 매료가 되고 있어요. 이제 임영웅 하면 축구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게 된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요런 이야기가 또 MBC 간판 예능 방송에서 야, 김호중 씨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제가 전에 한번 강조를 드렸지만 역시 이 미스터 트롯 탑6, 탑7 멤버들의 이런 인연이 방송가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또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김호중 씨도 임영웅님의 이름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최근에 리턴즈 FC에 등장했었던 임영웅님의 이 축구 경기 모습 많은 분들이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죠. 도대체 왜 임메시가 됐고 왜 수훈 선수가 됐느냐, 여기에 대한 사연이 뭐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또 이 내용을 전달해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1등 아니면 안 하는 임영웅이다. 임영웅은 가수로서는 현재 비활동기다. 그러나 축구 선수로 활약 중인 근황이 알려져 화제라고 합니다. 임영웅은 연예계를 대표하는 축구 마니아인데 영웅시대 사이에서도 이미 유명하죠. 한 측근은 임영웅은 축구에 대한 애정이 정말 대단하다. 아무리 바쁜 일정 속에서도 꾸준히 축구를 해온다. 한창 스케줄이 많을 땐 야간 축구라도 했었다라고 귀뜸을 합니다. 이미 수준급의 실력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축구 실력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급기야 이 리턴즈 FC의 임영웅님이 수훈 선수가 되어 인터뷰를 한 겁니다. 수훈 선수 인터뷰는 경기를 마친 뒤 승리팀에서 가장 활약이 두드러진 선수가 할 수 있는 인터뷰예요. 뭐 굳이 따지면 MVP 같은 겁니다. 축구를 취미로 즐기는 줄 알았던 임영웅의 수훈 선수 인터뷰라니 어찌된 사연일까. 바로 19일 날 진행된 2024 코리아 아마추어 리그. 와, 아마추어 리그입니다. 이 아마추어 리그면은 그냥 연예인들이 취미 삼아 하는 게 아니라 아마리그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프로리그를 가냐 마냐인데 와, 놀랍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개막전 경기로서 이제 임영웅님이 소속됐었던 FC 리턴즈와 섭돌이 FC의 경기가 진행된 거예요. 이벤트 경기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에서 임영웅님은 10번 등번호를 달고 맹활약을 펼치면서 2호골을 넣었고 7대4로 대승리를 했죠. 프로 선수 못지않은 플레이를 펼쳤다라는 평인데
이 인터뷰 때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첫 경기부터 승리를 할 수 있어서 기쁘다.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경기 잘 준비하겠다. 2골을 넣었지만 좋은 기분보다는 팀원들이 도와줘서 할 수 있었다. 물론 기뻐하긴 했지만 경기에 계속 집중하자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대목을 보면 다음 경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해서 임영웅님이 축구 경기를 가지려고 하고 있구나.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임영웅님이 끊임없이 축구 경기를 계속 해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레머니도 첫 번째는 원래 자주 하는 세레머니였다라고 합니다. 바로 요 세레머니죠. 그리고 두 번째 세레머니는 뭘 할지 몰라서 그냥 아무거나 했다. 이 바닥에 엎드린 세레머니 설명을 했는데, 자, 다음 경기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마추어 팀이라 미리 만나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좋았던 부분과 개선점을 찾아서 임할 예정이다. 야, 그러니까 이제 취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실제로 언론 기사에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던 임영웅의 꿈이 이루어졌다. 결국 취미를 넘어 아마추어 리그까지 입성하였다. 임영웅은 앞으로도 예정된 경기에 참여하며 열정을 불태울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계속하여 이 리턴즈 FC가 임영웅님의 소속팀이기 때문에 여기 유튜브 채널도 끊임없이 아마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에 나와 있다시피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시축과 축하 공연에 대한 미담이 또 한 번 설명이 되죠. 임영웅님의 상암 콘서트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터뷰에서 재밌었던 대목이 이거죠. 인터뷰 내내 매너 다리를 보여줘서 그 인성까지 완벽했었다. 아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영웅님이 딱 이렇게 다리를 벌려서 매너 다리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매너 다리냐면 원래도 키 차이가 나면 해주긴 하지만, 자, 매너 다리를 했음에도 인터뷰하는 분과 키 차이가 거의 한 20cm 정도 나거든요. 임영웅님이 지금 182가 넘는 엄청 큰 키이지 않습니까? 아마 한 10cm 이상 키를 낮춰줬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몰랐었다라는 거죠. 이거 전체 모습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면 이거 매너다리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아티스트의 이 매너가 다시 한번 또 영웅시대와 대중분들을 향해 쭉쭉쭉 번져나가고 있었었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의 앞에 말씀드렸던 광고 업계에서의 파워도 막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하나은행 광고 영상이 무려 1200만 뷰를 돌파하여 초고속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온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2월 23일 날 올라왔으니까 한 달 좀 넘었거든요. 한 달에 1200만 뷰라, 야, 2000만 뷰 되는 데에 2달이 채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은 곳에서 쏟아지고 있을 정도라는 것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를 이런 광고 영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사실 임영웅님의 파워가 이런 많은 유튜브와 예능 방송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주간 트로트에 관련된 소식만 전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여기에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선행이 또 한번 아주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보니까 영웅시대가 영웅했다, 이런 제목으로 트로트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어떤 얘기였을까요? 바로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가 지역사회 나눔에 앞장선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행이 아니라 선행 전도사라고 불러야만 할 것 같다. 영웅시대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서울 동북부 영웅시대가 경기 북부 사랑의 열매에 4,600만 원을 기부했다라며 감탄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설명이 붙었느냐? 임영웅 씨의 고향인 포천에는 무려 1,600
178만 원을 기부했다. 이런 좋은 일이 있을수록 영웅 씨의 후배 가수들도 기부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성금이 임영웅 씨의 미스터트롯 시즌1 우승 4주년을 기념하는 3월 14일을 맞아 전달되어 뜻깊은 의미를 보내면서도 기부왕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사실 가수들에게 뭐 노래라던가 음반 판매라던가 콘서트 티켓 양이라던가 이런 얘기 많지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도 가수만이 아니라 팬덤이 같이 말이죠. 참 이게 대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을 응원하고 계신 우리 영웅시대 분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소천사님들 전부 다 웅풍찰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와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상암 콘서트가 눈앞으로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 상암 콘서트 설명을 한번 좀 드렸어요. 티켓 양에 대한, 좌석수에 대한 얘기였죠. 많은 분들이 나 그러면 이번에도 콘서트 못 보는 거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사실 완벽하게 임영웅님의 콘서트 좌석이 공개될 때까지는 우리가 확증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4월 중에 분명히 티켓팅 날짜와 아마 좌석수가 정확하게 추가 공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중요한 건 몇 명이 오든지 간에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이 아무리 커도 영웅시대를 다 수용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암 콘서트에 대하여 가수 싸이씨가 입을 열었네요. 어떤 얘기였냐? K리그 현대가 더비 뜬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바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 경기에 싸이가 아마 출격하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는 임영웅님처럼 시축 행사라던가 축하 무대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싸이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가벼운 퍼포먼스를 구단과 선수들, 팬들에게 응원 무대를 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이렇게 축구 경기장에 가서 회자가 된 인물로 임영웅님이 함께 거론되고 있죠. 묘한 게 또 하나은행 리그이기도 하고 이 K리그 자체가 하나은행 K리그이기도 하고 또 임영웅님과 상암 콘서트에서 공연을 했었던 선배인 싸이씨가 또 요번에 이렇게 임영웅님의 축구 리그의 시축 행사와 공연 이런 흐름이 뭔가 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싸이씨도 상암 콘서트에서 공연을 했을 때의 그 파급력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강남스타일 이후로 전 세계로 초대박을 쳤었던 싸이씨 정도는 되어야 할 수 있는 상암 콘서트를 우리 임영웅님이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니 좌석수가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었던 6만 석에 가깝지 못하다 하더라도 아쉽긴 하지만 공연이 열린다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대단한 대기록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수호천사님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님의 요즘 막 홍길동 같은 FC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접하셔서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경기 영상이 있는 줄 모르다가 뒤늦게 발견하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야, 역시 임영웅님 머리 짧게 한 게 제가 볼 때는 앨범 컨셉도 있겠지만 축구할 때 불편해서가 아니었을까. 저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좀 소신 발언해 보겠습니다. 이 머리가 길면 특히 이 축구는 달리기가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시야를 가린단 말이에요. 축구 선수들 중에 머리가 긴 사람들은 그래서 헤어밴드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임영웅님도 그래서 예전에 이마 쪽에 이렇게 헤어밴드 같은 걸 하고 축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머리가 눈을 막 찌르는 길이가 되다 보니까 축구에 한번 집중해 볼 겸 짧게 친 게 아닐까. 근데 그게 경기력으로 드러났죠. 최근 제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전달 드렸는데 야, 뭐 거의 손흥민 선수와 잠깐이지만 한번 경기를 했었던 그 경험이 우리 임영웅님이 정말 축구 선수로 거듭날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바로 임영웅님이 패스를 받아서 바로 골로 연결하는 바로 그 장면이거든요. 신나서 달려와 세레머니를 하는 임영웅님의 모습이
많은 영웅시대 분들을 정말 깜짝 놀래켰고 너무 귀엽다라는 반응도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임영웅님이 이제 보니까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노래 연습만이 아니라 체력 운동도 축구로 대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한데요. 이 리턴즈 FC에 여러 선수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이 상대방 팀까지 합해서 이 연예인 중에 지금 임영웅님만큼 엄청난 축구 실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후문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임영웅님이 넣은 골 개수 보이세요? 임영웅님이 총 7골 중에 2골을 넣었습니다. 정지훈 선수가 임영웅님하고 유일하게 2골을 기록했어요. 나머지는 이게 돌아가면서 골을 넣었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임영웅님이 벌써 7골 중에 2골을 차지했다라는 것만 봐도 우리 아티스트가 이거 정말 축구 선수 못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아마 많이 드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임영웅님이 골을 넣고 세레머니 하는 장면부터 해가지고 사실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너무나 신났다. 이 장면이 바로 세레머니 하는 그 짧은 장면이죠. 달려와서 쫙 엎드리는 이 모습까지 아마 이 영상 많은 분들이 돌려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턴즈 FC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는 풀 영상이니까 많이 시청하시길 바라고, 자, 이런 임영웅님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영웅시대 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임의 파워가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고대하시는 바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관중석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기에 무대가 설치되고 이 남는 잔디 구장에다가 플라스틱 의자들을 쫙 설치해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무대를 이쪽에서도 바라보고 여기에서도 바라보고 여기에서도 바라보고, 다만 뒤쪽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관객석을 비워놓는다는 겁니다. 이 비워지는 관객석이 못해도 거의 한 15,000석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임영웅님의 이 기존에 있었던 K스포돔 콘서트 올림픽 체조 경기장을 생각해 본다면 거기가 19,000석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40,000석만 돼도 2배 이상 되는 영웅시대 분들이 오시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임영웅님 시축 행사를 갔을 때를 떠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축 행사 때 어땠습니까? 앞에 보여드렸던 기존의 축구 경기들처럼 360도 방향으로 수많은 관중들이 자리를 이렇게 메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관객 수가 거의 한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거의 못해도 한 5만 명 이상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어떻죠?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임영웅님 입장에서는 이 상암 경기장에서 4만 명 정도를 수용하는 것도 굉장한 기록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영웅시대 분들 입장에서 약간 괴리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5만석 이상을 예상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와서 공개된 세븐틴의 콘서트 경기장을 보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이거 한 4만 명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초조할 수밖에 없죠. 원래는 그래도 한 6만석 가까이 돼서 우리가 기존에 못 봤던 분들도 다 볼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걱정이 많이 앞서실 겁니다. 실예로 여기에서 공연을 했었던 과거 싸이의 콘서트를 보면 이런 모양이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운데에 360도 무대가 설치가 되긴 했습니다. 임영웅님의 360도 무대와 좀 유사한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메인 스크린은 여기 뒤에가 메인 스크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조가 임영웅님의 이 올림픽 체조 경기장 때는 천장에다가 360도 스크린을 설치해가지고 이 360도 방향으로 다 볼 수 있었는데, 이 지방 콘서트 투어를 할 때는 어땠습니까? 그런 360도 스크린을 공중에 설치할 수 없는 구조여서 이렇게 메인 무대가 있고 여기에서 360도 1층 지상 무대까지만 재현이 됐잖아요. 공중에 달리는 360도 무대를 설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도 여기 뒤에는 거의 버리는 셈이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 뒤쪽에 공간조차 없이 바싹
딱 구석으로 몰아서 무대를 설치해서 이 뒤쪽으로 계단석을 많이 설치를 했는데 지금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이 뒤쪽에 있는 거의 15,000석 이상 되는 이 공간을 날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영웅시대 분들이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제가 봐도 어떤 방법을 아무리 강구해도 이 공중에다가 360도 스크린을 설치하는 엄청난 수고를 하지 않는 한 이 뒤쪽에 있는 좌석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자, 만약 이것을 살릴 방법이 정말 유일하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공중에 올림픽 체조 경기장 때는 공중에 설치했었던 360도 스크린을 여기에다가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 위에다가 스크린을 설치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공간 차지를 많이 하면서 오히려 이 VIP석 좌석 부분을 좀 많이 공간을 좀 뺏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전체적인 관객석을 더 동원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여기에 이제 기둥을 세워서 여기에 이 뒤쪽에 있는 멀리 있는 분들까지 다 보일 수 있는 360도 스크린 무대를 또 설치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를 하나 해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그런 특수한 설치가 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은 임영웅님과 물고기 뮤직의 신정훈 대표님의